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고급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어색하게 앉아있던 50대 여성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녀의 맞은편에는 완벽해 보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왜 저기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평범해 보였던 아줌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이 평범한 동네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저 완벽해 보이는 젊은 여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김순애 씨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58세 아줌마였습니다. 김밥 한 줄에 2,000원,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을 받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순애 씨에게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가게 정리 중이에요. 너 민수야 밥은 먹었니? 순애 씨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32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보내서 번듯한 회사원으로 키워낸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보람이었죠. 엄마, 제가 요즘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꺼낸 것이었죠.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예쁘고 똑똑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애 씨도 덩달아 기뻤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 거니? 아, 그게 아직은 좀. 민수의 목소리가 애매해졌습니다. 왜? 뭔가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혜가 아직 부담스러워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라는 이름이었군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혜랑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어요. 어머 비싼 데서 먹네. 돈은 괜찮니? 괜찮아요? 지혜가 거기 자주 간대요. 단골이라고. 순애 씨는 약간 놀랐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간다고요? 외국계 회사 월급이 그렇게 좋나 싶었죠. 그래 맛있게 먹어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학 선배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다가 뭔가 일관성이 없었어요. 순애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이상한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는 순진한 남자들을 노리는 나쁜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뒤척이다가 결국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죠. 직접 확인해보자. 다음 날 오후 순애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그나마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리고 몇 년 전에 샀던 작은 핸드백까지. 거울을 보니 영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앞치마 두르고 분식점에서 일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래도 될까? 순애 씨는 망설였지만 아들 걱정이 더 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강남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라 퀴진이라는 프랑스 이름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순애 씨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름이었죠. 드디어 찾았을 때 순애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의 손님들은
모두 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애 씨 같은 동네 아줌마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맞나? 순애 씨는 다시 한번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아들이 말한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순애 씨 앞으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젊은 웨이터의 정중한 인사에 순애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아, 저 혼자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는 친절했지만 순애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순애 씨는 웨이터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죠. 구석진 자리에 앉자마자 순애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갈 수도 없었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는데 가격을 보고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스타 하나가 28,000원, 스테이크는 4만 원이 넘었어요. 순애 씨가 분식점에서 김밥 14줄을 팔아야 스테이크 하나 값이 나오는 거였죠. 어떡하지? 순애 씨는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가장 저렴한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15,000원이나 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애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남녀 커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순애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바로 순애 씨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가 바로 말로만 듣던 지혜였죠. 순애 씨는 급하게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들킬 뻔했거든요. 메뉴판 사이로 살짝 엿보니 지혜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헤어스타일도 완벽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안녕하세요. 지혜님 오늘도 오셨네요. 웨이터가 지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단골이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랑 왔어요. 지혜가 민수를 소개하자 웨이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순애 씨는 계속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지혜의 대화를 들으려고 말이에요. 여기 정말 좋네.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 전 회사 상사가 소개해줬어요. 그때부터 자주 와요. 지혜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역시 외국계 회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메뉴 추천해줄까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민수는 지혜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순애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켜줘서 이런 곳에서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웨이터가 순애 씨 테이블로 왔습니다. 주문하신 샐러드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샐러드를 보고 순애 씨는 당황했습니다. 15,000원짜리 샐러드가 이거라고요? 동네 분식점에서 공짜로 주는 단무지보다도 작았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죠.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면 아들에게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샐러드를 먹으면서 계속 민수와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민수 이야기만 계속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어머니는 뭐 하세요? 아, 우리 엄마는 분식점 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순애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생이라니.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지혜의 말에는 딱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대답 같았어요. 지혜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민수가 물어보자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서로 가족 얘기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당연한데 지혜는 계속 회피하고 있었어요. 순애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은 어때요? 지혜의 질문이 좀 직접적이었습니다. 연인끼리 나누는 대화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방적이라고 해도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요? 민수는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많지는 않아요? 4천만 원 정도요. 그렇구나. 지혜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순애 씨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들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물론 민수의 연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기업 직장인이니까 안정적이긴 했죠. 게다가 순애 씨가 모아둔 적금도 좀 있었고요.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응, 천천히 다녀와요. 지혜가 화장실로 향하자 순애 씨도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에 지혜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민수와 대화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박 사장님. 네,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순애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연봉도 많지 않고. 네, 하지만 안정적이긴 해요. 대기업이니까. 뭔가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민수에 대한 보고를요. 어머니는 분식점 하신다고. 네, 재산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순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마치 민수를 조사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끝나자 지혜는 다시 원래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가서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애 씨는 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저 여자가 뭐지? 왜 우리 민수를 조사하는 거야? 민수와 지혜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자 순애 씨도 슬쩍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웨이터가 순애 씨를 불렀습니다. 샐러드 값이 15,000원입니다. 순애 씨가 급한 나머지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얼른 돈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민수와 지혜는 이미 나가버렸죠. 밖으로 나와서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 저 여자는 진심으로 민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직감일 뿐이었죠.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혜랑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잘 됐네. 순애 씨는 애써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엄마 이야기 많이 물어봤어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아니라 조사하는 거야. 순애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혹시 지혜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니? 아니요, 왜요? 지혜는 돈도 많아요. 항상 자기가 밥값 내려고 해요.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목적인 걸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엄마, 걱정 마세요.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틀 후 순애 씨는 다시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옷부터 바꿨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쳤어요. 그리고 안경까지 썼죠. 평소에 쓰지 않던 안경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이번엔 들키면 안 돼.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구석진 자리로 주세요. 조용한 곳으로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전체가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신문을 펼쳐서 얼굴을 가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신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그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박 사장이었나 봐요. 수고했어. 지혜야 어떤 것 같아? 박 사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순진해요. 쉬울 것 같습니다. 지혜의 대답에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를 순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가족 관계는 어때? 어머니 혼자 계시고 분식점 하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가 자신들 가족사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 씨 월급은 안정적이고 대기업이라 퇴직금도 있을 거고요.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박 사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지혜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설득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 씨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민수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박 사장이 봉투 하나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활동비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감사합니다. 지혜가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활동비? 대체 뭔 활동비야? 순애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아들을 갖고 뭔가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3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 사장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갈게. 계속 연락하자. 네, 박 사장님. 박 사장이 나간 후 지혜는 혼자 앉아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순애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혜에게 직접 가서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일부러 지혜 근처로 가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순애 씨가 소리를 내자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지혜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순애 씨는 휴대폰을 주우면서 지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예뻤지만 뭔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순애 씨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가끔 와요. 아드님도 여기 오시던데요? 지혜가 대답했는데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알아봤던 거예요. 민수 씨 어머니 맞으시죠?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 씨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그때 순애 씨 안에서 뭔가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뭔가가 말이에요. 순애 씨는 갑자기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저를 보러 오신 건가요? 지혜의 질문에 순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네, 궁금했거든요. 우리 민수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지혜는 뭔가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순애 씨가 의자를 당겨서 지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금 그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수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순애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어눌한 아줌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지혜는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앉아. 순애 씨의 한마디에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압도적인 기운이 있었거든요. 나는 2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해온 사람이야.
순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너는 민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순애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과 무슨 관계지? 그리고 활동비라는 건 뭐야?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었어, 다 들었다고. 순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민수한테 다 말할 거야?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순애 씨는 지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나쁜 마음으로만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일단 내 사정부터 들어볼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민수 씨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순애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박 사장님은 제 아버지예요. 이 말에 순애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네. 하지만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아버지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때 박 사장님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순애 씨는 지혜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우리 민수를? 박 사장님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만나보니까 만나보니까 뭐? 너무 착해요. 이런 사람을 속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을 저버릴 수도 없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순애 씨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도 피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순애 씨의 질문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 사장이 얼마나 빚이 있길래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3억. 3억 원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분식점에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그럼 민수한테서 3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야? 아니요,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만. 그런데 박 사장님이 자꾸 더 많이 받아내라고. 지혜가 말끝을 흐렸어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다시 자세히 관찰했어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순애 씨의 눈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내 가방 샤넬이지? 네. 지혜가 당황했어요. 그 가방 500만 원은 할 텐데 신발도 명품이고 시계도 비싸 보여. 순애 씨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빚이 3억이나 있는 사람이 양딸한테 이런 명품을 사줄까? 지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내 손톱. 순애 씨가 지혜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네일 아트 한 지 얼마 안 됐네. 그것도 고급 네일샵에서 한 티가 나. 지혜는 무의식 중에 손을 감췄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사람이 이런데 돈을 쓸까? 순애 씨의 추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사장이 준 봉투. 활동비라고 했지? 네. 그 봉투 두께로 봐서는 최소 200만 원은 들어있을 것 같던데. 지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번 달 활동비라고 했으니까 매달 그 정도씩 받는다는 얘기지? 순애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1년이면 2,400만 원 이런 돈을 받으면서 3억 때문에 고생한다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애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민수를 만난 방법. 우연이 아니지? 어떻게? 민수가 자꾸 말을 바꿨거든. 회사 동료라고 했다가 대학 선배라고 했다가. 본인도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더라. 순애 씨는 계속했습니다. 분명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것도 미리 민수에 대해 조사하고. 지혜의 어깨가 떨렸어요. 민수 회사 앞에서 기다렸지? 몇 번이나? 어떻게 아세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거든. 요즘 회사 앞에서 예쁜 여자를 자주 본다고.
그게 바로 너였구나. 순애 씨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봐. 왜 우리 민수를 타겟으로 정했는지.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안전한 타겟을 찾으라고 했어요. 안전한 타겟? 너무 똑똑하면 금방 들킬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돈이 없고 적당히 순진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순애 씨는 화가 났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직장인들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민수 씨가 가장 만만해 보였다는 거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가족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고. 순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먹잇감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 아니요. 지혜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정말로 민수 씨가 좋아졌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순애 씨가 비웃었어요. 진심이면 왜 계속 거짓말을 해? 진심이면 왜 박 사장한테 민수 정보를 넘겨줘?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이제 그만 가. 순애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민수 앞에 나타나지 마. 아줌마 제발. 지혜가 순애 씨의 팔을 잡았어요. 정말 민수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순애 씨는 지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박 사장과 연락을 끊어. 그리고 민수한테 진실을 다 말해.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진심이라면서? 박 사장님이. 만약 제가 배신하면. 지혜가 말을 멈췄어요. 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순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협박하는 거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 씨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박 사장이랑 만날 수 있게 해줘. 직접 얘기해 보겠어.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 내가? 순애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이틀 후 순애 씨는 박 사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중간에서 약속을 잡아준 거였어요. 장소는 박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의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죠. 순애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를 신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겼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이 인사했지만 순애 씨를 보는 눈빛에는 얕보는 기색이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 사장이 의자를 권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순애 씨의 예리한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짜 대학 졸업장, 먼지가 쌓인 골프클럽, 그리고 책상 위의 서류들. 모든 것이 허세였어요. 지혜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들 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줌마가 뭘 아신다고. 박 사장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순애 씨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거든요. 박진우 씨, 나이 45세, 본명은 박진철. 순애 씨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전과 세범 사기죄 2번에 횡령죄 1번. 최근에는 가짜 투자 상품으로 돈을 모으다가 들켜서 지금 3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죠.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혜 씨와는 양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고용 관계죠.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서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애 씨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 신상 정보부터 전과 기록, 현재 채무 상황까지.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진짜 이름이 최수진이고 28세가 아니라 31살이죠. 계속되는 폭탄 발언에 박 사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최수진 씨는 과거에 카바레에서 일했고 당신이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누구야? 박 사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김순애. 전직 사설탐정이었어요. 사설탐정?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사람들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일을 했죠. 바람 피우는 남편, 사기치는 사업가, 도망간 채무자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순애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박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제 밤새 당신을 조사했어요. 과거 행적부터 현재 상황까지. 내 옛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순애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 명단이에요. 총 12명. 피해 금액만 8억 원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사설 탐정 일을 20년 했는데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순애 씨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최수진 씨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있죠? 지금 동시에 3명을 시키고 있잖아요. 박 사장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순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모든 일을 그만두고 최수진 씨를 내 아들에게서 떼어놓는다. 그럼 내 빚은 어떻게? 두 번째, 내가 이 자료들을 경찰서에 가져간다. 순애 씨가 서류들을 흔들었어요. 그럼 당신은 적어도 5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박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순애 씨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내가 당신을 직접 처리한다. 직접 처리? 20년 동안 사설 탐정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깡패, 조폭,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요. 순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박 사장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최수진 씨한테 연락해서 내 아들과 헤어지라고 하세요. 네. 박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순애 씨가 말했어요. 잠깐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하필 우리 민수였어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박 사장이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순진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가족 관계가 단순해서 좋았고요. 순애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니까 돈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의심을 안 할 것 같았어요. 의심을 안 할 것 같았다고. 내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고 여자가 접근하면 쉽게 넘어갈 것 같았어요. 순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니.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분일 줄은 몰랐어요. 박 사장이 덧붙였어요. 그럼 이제 연락하세요. 순애 씨가 명령했습니다. 박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그 일 그만해. 민수라는 사람이랑 헤어져. 전화 너머로 최수진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됐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오늘 당장 헤어져. 하지만 됐다고. 박 사장이 소리를 지르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애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사라지세요. 네? 여기서 사라지라고요. 다른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정직하게 살든지. 순애 씨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내 아들이나 나한테 보복 같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나는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요. 당신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상대해봤고요. 순애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다시 찾아갈 거예요. 그때는 경찰서가 아니라 더 무서운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 씨가 나간 후 박 사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범해 보였던 아줌마가 실제로는 전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박 사장과의 만남을 끝내고 나온 순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민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혜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요. 순애 씨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이유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민수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어디 있니? 회사 근처 카페예요. 엄마,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순애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네. 순애 씨는 급하게 민수가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카페에 도착하니 민수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민수야. 엄마. 민수가 순애 씨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 뭔가 잘못했을까요? 지혜가 왜 갑자기? 순애 씨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사실 엄마가 지혜를 만나봤어.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언제요? 며칠 전에. 내가 자주 간다는 그 레스토랑에서.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순애 씨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였어.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래서 어떠셨어요? 민수의 눈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혜를 좋게 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민수야, 지혜는 좋은 사람이야. 순애 씨는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지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그게 지혜한테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봐. 순애 씨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어떤 사정이요? 지혜가 처음에 너한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게 됐대. 순애 씨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헤어지기로 한 것 같아.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처음에 순수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 뜻이에요? 순애 씨는 고민했습니다. 전부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지.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순애 씨와 민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민수 씨가 여기 있다고 해서. 지혜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일어났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야? 뭔가 잘못했으면 말해줘. 고칠게.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민수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목적? 돈 때문이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애 씨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알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혜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앉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요. 지혜가 급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민수 씨를 좋아했어요. 그럼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순애 씨는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지혜가 깜짝 놀라며 순애 씨를 봤어요. 아줌마.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어. 민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지혜가 아니라 수진이라고요? 응. 최수진이 진짜 이름이야. 순애 씨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28살이 아니라 31살이고. 민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뭔 일이에요? 순애 씨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직접 설명해.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 사장과의 관계, 의도적인 접근,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했던 일들. 민수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야? 아니에요. 수진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믿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그것만 진짜라고 믿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어요. 민수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엄마? 수진이가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인 것 같아. 수진이 놀란 눈으로 순애 씨를 봤어요. 하지만 그건 민수가 판단할 일이야. 순애 씨가 계속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 내가 결정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수진을 봤어요. 수진 씨. 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박 사장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이미 끊었어요. 아줌마. 어머님이 도움을 주셔서. 민수가 순애 씨를 봤어요. 엄마가 도움을 줬다고요? 순애 씨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 무슨 일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순애 씨가 일어났어요. 너희 둘이 천천히 얘기해봐. 엄마는 먼저 갈게. 엄마. 민수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 지금 수진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봐. 순애 씨는 수진에게도 말했어요. 수진아, 진심이라면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민수를 정말 소중히 해. 네. 감사합니다. 순애 씨가 나간 후 민수와 수진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일이었죠.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순애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순애 씨 옆에 앉았어요. 뭐가? 엄마가 어떻게 수진이 일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박 사장도 처리하셨다고 하고. 순애 씨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예전에 뭘 했는지 얘기해 준 적 있니? 분식점 하기 전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만 하셨는데. 맞아.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순애 씨는 차를 한 잔 끓여서 민수에게 건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한 일이 사설 탐정이었어. 사설 탐정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가 10살 때였지? 네. 그때부터 너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 순애 씨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사설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됐어. 어떻게요?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가 남편 바람피는 거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순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며칠 따라다니면서 사진만 찍었거든. 그래서요? 근데 운이 좋게도 바람피는 현장을 잡았어. 그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줬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응. 그때는 진짜 아마추어였어. 하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었지. 순애 씨는 계속했어요. 바람 피우는 남편들, 사기치는 사업가들, 도망간 채무자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 거였군요.
2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 순애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외우고 있어. 어떤 특징이요? 표정, 말투, 행동 패턴. 수진이가 처음에 너를 만날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순애 씨는 설명했어요. 너무 완벽했어. 일반적으로 진짜 연애할 때는 서로 어색하고 실수도 하는데 수진이는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 그래서.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내 이야기만 계속 물어봤잖아. 이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민수는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까지야. 그냥 경험이지. 순애 씨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그만두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순애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 아, 그때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사람들의 어두운 면만 봐왔더라고. 순애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더라. 그랬군요.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 그만하고 평범하게 살자고. 순애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부터 분식점을 시작한 거야. 사람들의 밝은 면을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분식점을. 응.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해졌어. 민수는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 아니야. 너를 위한 일이었는걸. 순애 씨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 뭔가요? 사람은 정말 복잡해. 수진이처럼 처음에는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될 수도 있고. 순애 씨는 계속했어요. 박 사장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쁜 일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충분히 지켜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다시 사설 탐정 일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애 씨가 웃었어요. 왜? 엄마가 그 일이 그리워 보여?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분식점 아줌마로 사는 게 좋아. 순애 씨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다만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언제든지 나설 준비는 되어 있어. 엄마.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누가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야. 민수는 감동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이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수진은 순애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순애 씨가 일어서자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순애 씨와 수진이 함께 부엌으로 가면서 민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수진의 복잡한 사연. 모든 게 영화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순애 씨와 수진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역시 한번 사설 탐정이었던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의 분식점에는 새로운 손님이 하나 늘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밥 재료 다 떨어져 가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수진은 이제 순애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분식점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수진아, 너 이러다가 회사 일은 언제 해? 괜찮아요.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거든요. 수지는 밝게 웃었어요. 예전의 계산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아 안녕. 어서 와. 배고프지? 순애 씨가 민수를 맞았어요. 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 수진이 물었어요. 상사가 또 무리한 요구를. 민수가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참 민수야.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순애 씨가 말했어요. 경찰서에서요? 박 사장 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신고를 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곧 재판 받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괜찮겠어? 네.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수진의 대답에 순애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분식점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비법이 있어. 뭔가요? 사랑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야. 순애 씨의 말에 민수와 수진이 웃었어요. 엄마, 그런 뻔한 말을. 뻔한 말이지만 진짜야.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정말 달라져. 순애 씨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뭐? 처음에 저를 의심하셨을 때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니었어. 역시 그렇죠. 하지만 너를 관찰하면서 느꼈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연기할 수 없는 거야. 순애 씨가 설명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특별해. 아무리 거짓말쟁이라도 그건 속일 수 없어. 수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애 씨가 계속했어요. 내가 박 사장과 헤어지려고 했을 때 진짜 고민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양심이 있구나. 어머니,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순애 씨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너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때 갑자기 분식점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온 거였죠. 아, 손님이네. 순애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수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할게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요. 죄송한데 혹시 여기 사장님이 김순애 씨 맞나요? 순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다행이다. 제가 이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박철수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사설 탐정 일을 하셨던 분 맞죠? 순애 씨는 당황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이상한 남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절실했어요. 저는 이제 순애 씨가 말하려던 참에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도와드리세요. 민수야? 엄마 실력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도 동조했어요. 어머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애 씨는 고민했어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박철수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일단 조사해봐야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을 거야. 네? 수진아, 너도 도와줄래?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응. 내가 이런 일에 경험이 있잖아. 나쁜 사람들의 수법을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과거는 과거야. 이제 그 경험을 좋은 일에 써보자. 순애 씨의 제안에 수진은 감동했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순애 패밀리 탐정사무소 개업이네. 패밀리 탐정사무소요? 응. 가족이 함께하는 탐정사무소. 어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애 씨의 분식점은 낮에는 분식점, 저녁에는 탐정사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죠. 몇 주 후 박철수 씨의 딸 문제도 해결됐어요. 순애 씨의 추리와 수진의 경험, 그리고 민수의 성실함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뿌듯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좋은 일 하는 게 기분 좋지? 네. 완전히 달라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뭔데? 처음에 수진이를 만났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의심하시는지 이해 못했거든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애 씨는 뭉클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민수가 수진을 봤어요. 너도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가족이야. 민수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계속 함께 할게요.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범한 분식점 아줌마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탐정 일을 하게 됐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였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순애 씨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얼굴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가 수상해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오늘도 김밥을 말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일투성이야.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김밥도 계속 맛있게 말면서요.